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야 뇌가 발달을 하고 IQ라든지 뭐 이런 게 다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 지체가 오기 때문에 또 이게 만약 발견되면 치료 가능하잖아.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료 가능한 정신 지체 발달 지연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2번씩이라도 하죠. 오늘 진행할 콘텐츠는 아이의 뇌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갑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뇌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신체 기관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뭐 어디든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긴 하지만 뇌 발달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야 뇌가 자란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갑상선을 또 조절하는 뇌하수체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의 기능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뇌하수체가 빨리 이제 호르몬을 분비해서 자극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뇌에 아예 이상이 있다. 이렇게 선천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뇌하수체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갑상선의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갑상선의 문제인가 아니면 뇌하수체의 문제인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1차다 2차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으면 갑상선만 볼 게 아니고 그와 연관된 뇌하수체도 확인을 해야 되죠. 갑상선이 뇌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갑상선 자체는 신체에 있어서 어떤 기능을 해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는 열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뼈 자라는 데도 영향을 미쳐서 키 크는 데도 영향을 주죠. 그리고 뇌가 발달을 하는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심각한데 그게 만 3세 이전에 갑상선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제 뭐 기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뇌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데 아예 커서 갑상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는 뇌 발달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다른 데 이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체중이 자꾸 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막 고지혈증이라고 그 고지혈증 치료를 할 게 아니고 많이 먹지도 않는데 체중이 늘어나고 그러면 일단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는가 확인을 해야 돼.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한길이 됐을 경우는 체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좀 혈압도 좀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우리 몸에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관이 갑상선이다. 그러면 갑상선이 어쨌든 결론적으로 뇌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그러면 뇌발달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뇌발달 자체가 뇌세포가 자라야 되니까 뇌세포가 자라는 거는 모든 뇌 기능에 영향을 다 주거든요. 아이가 뭐 크는 거 성장에도 물론 영향이 있지 뭐 그 뼈 발달에도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애가 말하는 그러니까 언어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죠. 말 자체를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는. 갑상선 영양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챙겨 먹거나 이러면 좋은 꿀팁들이 뭐가 있을까요? 갑상선 호르몬의 가장 기본 재료가 요드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소금에다가 요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먹는 모든 사람들은 요드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애기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미역국을 먹잖아요. 해초를 먹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런 해초가 없는 중국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로 인해서 뇌 손상을 심각하게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먹는 식단에 해초류 그러니까 막 김이라든지 아니면 미역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기는 안 먹는 것 자체로 인해서 뇌 발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태어나서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만 3세까지는 뇌 발달이 거의 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3세 이전에 아기 식단에 해초류가 이제 들어가는가? 아니면 엄마가 이제 미역국 아니면 뭐 김이라든지 이런 해초가 식단에 들어가는가? 그거는 이제 아기의 갑상선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장님은 생화학 유전학 전문의로서 그런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세요? 일단은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요즘은 태어나서 3일 이전에 이 갑상선 그 호르몬 그 스크리닝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발견됐을 경우에 바로 갑상선 호르몬을 주면 되니까 갑상선 호르몬을 얼마나 주는가 하는 거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얼마나 낮은가에 물론 결정이 되겠지만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거가 이제 예후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하죠. 그럼 그 갑상선 호르몬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애기한테 갑상선 호르몬을 먹이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두 가지가 있어요. 합성 갑상선 호르몬이 있고 자연산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요. 대개는 이제 합성 갑상선 호르몬을 되게 투여해요.
이 갑상선 이제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모자라다,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다는 거는 이제 조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애기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온 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기에 발견한다고 다 했는데 뒤늦게 나타나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그 검사를 미국 같은 경우는 2번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번까지는 안 해요. 그렇지만 이상하게 애기가 생리적 황달인 줄 알았는데 황달이 오래 간다. 체중이 잘 안 는다. 다시 해야 돼요. 그 발달이 더군다나 떨어진다? 무조건 다시 해야 돼요. 왜 다시 해야 되는가 하면 치료가 그냥 갑상선 호르몬 모자라는 걸 주면 되고 비싸지도 않고 필요한 용량을 먹이기만 하면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모든 것이 이제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엄마는 깜짝 놀래잖아요. 처음에 아기를 이제 막 만나는 그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뭐 갑상선의 기능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갖고 잠 못 자고 인터넷을 막 뒤지고 뭐 불안한 이제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침착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 사항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댓글로 올려주셔도 좋겠어요.